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접부의 결함검사법에서 용접부에 발생하는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에서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초음파 탐상법은 초음파를 쏘고 조사한다 그럽니다. 조사하고 이것을 신호를 받는 방법에 따라서 신호 수신이죠. 초음파를 쏘고 그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 아래에 있는 이것이 그 세 가지 방법인데 펄스 반사법, 투과법, 공진법 요 세 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암기.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면 요 세 가지 종류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1번 스테레오법이 되겠습니다. 22번 헬멧이나 용접할 때 쓰는 헬멧입니다. 핸드실드 손으로 들고 있는 눈을 보호하는 차광 유리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죠? 핸드실드의 차광 유리 앞에 보호 유리를 끼우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고 가시광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시광선은 차광 유리에서 이미 차단이 됩니다. 적외선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광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접을 하게 되면 차광 유리가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검정색으로. 그런데 용접을 하죠. 용접봉이 있고 용접을 막 하면 여기에서 뭐가 튑니까? 이렇게 용접 불꽃이 막 튀어요. 그죠? 불꽃이 튀기 때문에 이 차광유리 비쌉니다. 여기 막 달라붙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수명이 다 되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맨 앞에다가 유리를 투명한 보호 유리를 끼웁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의 차광 유리를 보호합니다. 이 스파크로부터.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3번 가스 절단 작업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호스가 꼬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절단에 알맞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겠죠. 용접할 때도 보호구 착용하니까. 절단부가 예리하고 날카로움으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절단 진행 중에 시선입니다. 시선은 절단면을 떠나도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돼요. 절단면을 계속 봐야 됩니다. 정답 4번이고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쉬운 문제고. 피복 아크 용접 작업에서 아크 길이 및 아크 전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크 길이와 아크 전압에 관한 설명입니다. 품질이 좋은 용접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짧은 아크를 사용했다. 맞아요. 아크가 길다는 얘기는 불꽃이 튀죠. 불꽃 튀면 용접봉에서 이 부분이 아크 길입니다. 아크 길이. 아크 길이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전류가 세면 아크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서 수소 그리고 산소, 그죠? 산소 분자가 침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질소도 있죠. 침입해서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니까 들어올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크가 불안정해져요. 아크 길이가 너무 길면 아크가 불안정하고, 맞는 말이죠. 용준금속이 산화 및 질화되기 어렵다 돼 있죠. 이게 쉽답니다. 쉽다. 방금 수소, 산소, 질소가 들어오죠. 그래서 산소 들어오면 산화, 질소가 들어오면 질합니다. 아크 길이가 보통 심선의 용접봉 심선의 지름 정도이나 일반적인 아크의 길이는 3mm 정도이다. 맞는 얘기고요. 아크 전압은 아크 길이에 비례한다. 맞는 얘기고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연성 가스의 종류 중에서 불꽃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불꽃의 온도 가장 높은 것. 밑에 나와 있죠. 요거 암기입니다. 절단 작업이나 가스 절단 작업이나 가스, 그죠? 또는 가스 용접 시에 이 연료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집니다. 온도가.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 가장 높은 것,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불꽃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 뭡니까? 아세틸렌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6번 아크 에어 가우징의 작업 능률은 치핑이나 그라인딩 또는 가스 가우징보다 몇 배 정도 높은가 됐죠? 요것도 암기하는 문제네요. 참 암기하는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정답 4번 2배에서 3배. 아크 에어 가우징의 작업 능률 요거 보다가
2배에서 3배 높다. 요거 자주는 안 나오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교류 용접, 교류 아크 용접기와 비교한 직류 아크 용접기에 관한 설명으로 직류 아크 용접기의 설명을 바른 겁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와 비교해서 구조가 간단하다. 아니죠. 구조가 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복잡. 직류가 교류보다 복잡하고 교류가 간단하기 때문에 교류를 많이 씁니다. 아크 안정감이 떨어진다. 자, 아크 안정감이 안정됩니다. 안정. 교류는 주파수가 이렇게 변동해요. 그래서 아크가 불안정하죠. 감전의 위험이 적다. 극성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 직류 역극성에서 극만 바꿈으로 해서 직류 전극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 올바른 거죠. 28번 용극식 용접법입니다. 용극식이란 용접봉이 전극을 겸하는 겁니다. 전극을 겸하는 것. 따라서 전극이 녹아내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용극식 용접법으로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의 열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것은, 자, 요거 좀 착오가 있었는데 정답 2개입니다. 피복 아크 용접,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둘 다 용극식 용접법이죠. 자, 용접봉이 녹아서 전극을 겸하면서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고 아크가 발생하죠. 그죠? 아크가. 그래서 2개 다 정답이에요. 자, 요것들은 테르미슨 아크가 발생 없어요. 아크 없어요.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그냥 플라즈마를 쏩니다. 그래서 그냥 모재를 녹여 붙여요. 모재 용량. 용가재가 따로 없습니다. 자, 정답은 1번, 4번 2개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용극식 용접법, 비용극식 용접법 봐주세요. 비용극식에는 T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용극식이냐 비용극식이냐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가스 용접을 할 때 모재의 두께가 3.2mm일 때 용접봉이 지름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것도 암기입니다. 암기. 모재의 두께, 자, 모재가 이렇게 있고 용접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용접봉, 자, 이 지름 D는 얼마인가라는 얘긴데요. 자, 두께, 모재의 두께를 T라 둡시다. 용접봉의 지름 D는 2분의 판지의 두께를 나눕니다. 판지의 두께 절반 플러스 1mm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공식은 암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암기. 그래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거는 1.6이죠.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6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접봉 규격은 2.6 다음에 3.2가 있어요. 정답 2.6mm. 자, 요렇게 계산 나왔는데 만약 2.4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가까운 용접봉을 사용하면 됩니다. 30번입니다. 교류 전원이 없는 5개 장소에서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한 직류 아크 용접기는, 자,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다. 그러면 어떤 용접기를 사용합니까?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전기가 달린 용접기를 사용합니다. 용접기. 발전기와 용접기가 겸해져 있는 거. 자, 발전기는 엔진이죠. 엔진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기름 넣어서. 그래서 엔진 구동형 정답입니다. 31번. 아세틸렌은 각종 액체에 잘 용해가 됩니다. 아세틸렌 특징이죠. 1기압 아래에서 아세톤 2리터에는 몇 리터의 아세틸렌이 용해되는가? 자, 아세톤 1리터에 아세틸렌은 25리터가 녹아 들어갑니다. 용해된다 그러죠. 녹아 들어가는 거 용해되는데, 자, 요거 2리터죠. 그죠? 2리터. 그럼 2 곱하기 25 하면 2리터 곱하기 25 하면 50리터가 용해되죠. 정답 4번입니다. 32번. 내용적 33.7리터인 산소병에 150kg 중 퍼 제곱센치입니다. 제곱센치의 단위 면적당 150kg가 작용합니다. 이러한 압력이 게이지에 표시되었다면 산소병에 들어있는 산소량은 몇 리터인가? 요거 2개 곱하기 합니다. 곱하기. 그러면 이 산소병에 들어간 33.7리터의 산소병에 들어간 산소나 또는 가스의 양이 나와요. 곱하면 밑에 공식 나와 있죠. 5055. 정답 2번입니다.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33번. 용접 열원에서 기계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용접법은 초음파 용접, 고주파 용접, 전자빔 용접, 레이저 용접 나왔죠. 자, 이거 전기죠. 전기. 전자빔은 전자빔, 고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빛, 광원, 레이저죠. 그죠? 그리고 레이저. 자, 이것도 빛이는 빛, 그죠? 레이저도. 자, 그러면 초음파 용접 어떻게 됩니까? 초음파는 소리입니다. 그죠? 소리. 자, 이 소리의 파장에 의해서 얇은 판재를 미세한 진동을 줍니다. 미세한 진동. 자, 이 진동에 의해서 원자 간의 표면의 원자 간 융접이 돼요. 그래서 1번 초음파 용접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피부과학 용접봉의 용접부 보호 방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용접부의 보호 방식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아래 나와 있습니다. 피복지 종류에는 가스 발생식, 슬래그 생성식, 반가스 발생식이 있는데 문제 보시면 자, 가스가 오시는 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거 반가스 발생식입니다. 따라서 이 피복제의 종류 세 가지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보시면 슬래그 생성식, 가스 발생식, 아크 발생식. 자, 아크는 용접봉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필요가 없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산소 아세틸렌 가스로 두께가 25mm 이하인 연강판을 산소 절단할 때 차강 번호로 가장 적합한 것은 되어 있죠. 자, 요것도 암기 대상입니다. 암기 대상. 납땜할 때는 눈을 보호하는 차강 유리가 2에서 3번입니다. 2에서 3번 차강 유리를 써야 되고요. 가스 용접할 때. 가스 용접 시에는 4에서 6번이고요. 피부 아크 용접. 자, 25mm 이하의 이 연강판 말고 산소 절단이죠. 그죠? 자, 이건 산소 절단이고 피부 아크 용접할 때 자, 이때는 몇 번입니까? 10에서 11번이에요. 미그 용접은 12에서 13번입니다. 자, 두께 25mm 이하의 연강판이죠. 자, 25mm 이하, 그죠? 이하 연강판은 몇 번이죠? 이것은 3에서 4번을 씁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 됩니다. 36번. 가스 용접에서 전진법과 비교한 후진법의 특징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후진법 어떻게 하냐면 용접 모재가 있어요. 그리고 자, 용접봉이 있고 자, 토치가 이렇게 불을 줍니다. 용접을 어디서부터 해왔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왔죠. 이렇게 왔어요. 자, 그리고 진행을 이렇게 해갑니다. 좌에서 우로 진행하죠. 용접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죠. 요거 틀린 겁니다. 용접 속도가 빠르다. 호응 각도가 크다라고 되었습니다. 호응 각도 작습니다. 이건 빠르다. 용접이 가능한 판 두께가 두껍다. 맞아요. 왜냐? 열 집중성이 좋습니다. 열 집중. 왜냐하면 열을 가하고 모재와 용접된 부분 열을 여기다 가하고요. 용접봉이 이렇게 용량이 되어 들어가요. 그래서 용접불에 열 집중해서 가열하죠. 열 집중성이 우수하고 그러므로 해서 두꺼운 판의 용접이 가능합니다. 두꺼운 판 용접. 하지만 비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용접 변형이 크다. 자, 두꺼운 판 용접하고 용접에 대한 변형. 자, 응력 발생이 적습니다. 응력 발생. 응력이 떨어지고 변형이 적어지죠. 정답 3번입니다. 37번 보겠습니다. 탄소 공구강 그리고 일반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은 상온 및 고온 경도가 커야 되고요. 내마모성이 커야 되고 강인성 및 내충격성이 커야 됩니다. 가공 및 열 처리성이 양호해서 쉽게 제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쉽게 제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38번입니다.
가스 절단에서 절단용 산소 중에서 불순물이 증가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것은. 자, 가스 절단할 때 절단용 산소에서 불순물이 증가합니다. 불순물. 그러면 산소가 적게 나오죠. 산소가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 절단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적게 나와서 뭐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 효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산소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절단면이 거치진다. 맞죠? 산소 떨어지면서 효율 떨어지기 때문에 절단 속도 느려지죠. 슬래그의 이탈성이 나빠집니다. 맞죠? 산소의 소비량이 적어진다. 자, 많아집니다. 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효율 자체 떨어지면서 산소도 더 많이 소모가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39번. 피복 아크 용접봉의 용융 속도를 결정하는 식. 자, 용접할 때 불꽃을 튀기는데 이 용접봉이 소모가 됩니다. 이 소모되는 것은 용융이라 합니다. 자, 이거 용융 속도죠. 용융 속도. 전류에 비례해서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녹아 들어가죠. 아크 전류. 맞아요. 용융 속도는 전류에 의해서 녹아 들어갑니다. 전압 아니에요. 그리고 용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크를 발생하죠.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아크 발생했을 때 전압 강하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전기가 흐르죠. 용접봉 쪽에 전압이 강화가 됩니다. 정답이 1번이고요. 40번. 특수 절단과 가스 가공 방법이 아닌 것은 되어 있죠. 특수 절단 및 가스 가공 방법이 아닌 것은 수중 절단, 그리고 이 맞죠, 그죠? 특수 절단이죠. 스카핑, 가스 가오징 맞아요. 그런데 치핑은 수공구, 햄머 같은 수공구에 의해서 통통통통 두들기는 작은 공구입니다. 자, 두들기는 공구죠. 치핑 햄머 이런 것들. 정답 3번입니다. 요거는 응력이라든지 뭐 또는 교정 이럴 때 작업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